이명수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관을 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은공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및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아주신 경기대 박능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보건복지부 김원중 복지정책관님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님 모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조선일보 김민철 차장님 모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님 모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양성근 회장님 모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경기도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님 모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호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한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시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임영수 의원께서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요.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하고 특별히 우리 차은공 회장을 이끌고 계신 사회복지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 번 만남의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의 분위기를 느낍니다만 낮에는 많이 덥지요. 그래서 아직 여름의 기운이 가시지 않고 건강도 챙겨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우리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참석을 하기로 이렇게 됐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월호법과 관련한 의원총회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저만 빠져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보건복지행정을 이끄시는 문영표 장관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고요. 또 앞서 말씀을 드린 전 보건복지 장관이셨고 지금 사회복지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차은공 회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줄 여러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또 이 복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또 예산 배분도 가능하면 복지 쪽에 제일 많이 배분하고 배정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이런 말씀을 들은 지가 꽤나 오래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론적으로나 현장에서는 그늘진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아직도 소외된 것이 있고 우리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적지 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 2월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또 경기도 광주, 또 이 동두천, 이 빈곤과 이런 가난, 또 소외 이러므로 해서 결국 다른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단순한 개별적인 어떤 상황의 표출로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애써 만들고 있는 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구조적으로 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논의할 부분이 아직 많이 여지가 남아있다는 그런 반증의 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사회복지회의와 함께 또 각계 저명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님들과 함께 또 직접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죄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이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안이 지금 이미 준비가 돼서 상임위에도 지금 이게 이미 상정이 돼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해서 이것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밀려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어떤 시스템의 일부를 보완을 하고요. 또 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진지하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이어져서 우리가 목표를 하고 또 함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다시 한번 함께 기구해 봅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축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그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또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님이시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시고 또 발제도 기꺼이 맡아주신 사회복지협의회 차은봉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어떤 이런 방법도 없이 복지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2014년 한 해만도 베스트 요양병원 15억이나 불법으로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그 돈 떼고도 복지부는 바보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얘기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지금 발언 시간이 아니기 나중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 앞으로 질의를 보냈습니다. 또 왜 누구 부담입니까? 예? 예, 제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드릴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을 공개하는 겁니까? 예? 대답을 하세요. 노승인복지 주체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어서 지금 답변은 안 드리겠고요. 복지부는 왜 불법을 먹어서 가만히 있냐고요?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또한 오늘 항상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그 민생을 항상 걱정하시고 참석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 그리고 박은옥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항상 바쁘게 헌신해 주시고 있는 와중에도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생계를 비관해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는 그 안타까운 이웃들의 사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연을 듣고 함께 슬퍼했고 또 정부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그 지속적인 복지 예산의 확충 노력의 결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지 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 재정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만큼이나 가난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기초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차상위 계층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더욱더 폭넓게 또 더욱더 두텁게 보호를 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맞춤형 제도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이 늘어도 일부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 또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 법안,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복지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님께서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입니다. 오늘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과제라고 하는 이 정책 토론회를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토론회를 저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주관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국회 이명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회에 한참 지금 바쁘신데 국회 신경림 의원님 또 박영원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주관자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송파구 새 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제가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면 고속도로, 고층 건물, 자동차 이런 건 참 선진국 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도 많이 발전해서 거의 지금 선진국 문턱에 들어갈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아직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의 어떤 정책의 목표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저는 그 7부 능선을 지금 올라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굉장히 모두 열심히 하고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부 능선을 남겨놓고 지금 정상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 등산을 하시다 보면은요, 한 7부 능선쯤 올라가면은
그 깔딱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가 하나 있어서 그걸 넘어가야 완전히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 깔딱고개와 같은 그런 걸림돌이라 할까, 앞에 놓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잘 넘으면 우리가 아주 쉽게 산 정상에 해서 완전한 복지국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원체 광범위하고 아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지막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깔딱고개를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법률제도입니다. 법률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추동, 뒷받침해서 밀어주면 올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국회에 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들이 여러 개가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은 작년에 발의돼가지고 지금 1년간 그 법률의 내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갖고요, 아직도 1년 넘게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이 필요하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건 아마 다 아시고 동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법률은 통과 안 되고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법률을 지금부터 15년 전 1999년에 만들었을 때, 그때는 처음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라프하게, 아주 거칠게, 예를 들면 아주 못 사는 국민들한테 최저생활만 보장하면은 다 될 거다 해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기준서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정교하게 고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하나하나를 잘 가려서 개별급여하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그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그 법률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양 의무자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 무슨 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 딸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인데, 아들이 있어도 딸이 있어도 또는 사위가 며느리가 있어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 며느리가 있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만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아주 정교하게 해서 아주 탄력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 등, 그런 것들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굴하고 지원하자, 이런 법률도 지금 올라가 있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허점이 있으니까 고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자, 이런 법률안도 나와 있고 등등,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그런 법률안 또는 개정안, 제정안들이 여러 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저는 이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이런 법률안들을 좀 잘 처리해서, 그리고 민생법을 잘 처리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완성된 복지국가로 가는데 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좌장 그리고 또 발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박능호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제가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2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 진행은 경기대 박능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